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당사자들의 강한 부인 속에 자진 사퇴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과 24일 현지로 파견되고 시찰단의 규모와 공개 범위 등 세부 일정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6명을 오늘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라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가운데 30대 한인 교포 부부와 3살 배기 아이가 숨지고 6살 첫째 아이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교환하려고 쇼핑몰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인데 강래구 회장이 구속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민주당 윗선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백길종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법원에 가로막힌 검찰은 조직적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1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강 회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끝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엔 강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번엔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도 포착됐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자금 출처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자체 조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넘겨받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검찰은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며 자금 이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 가치는 9억 원에 불과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징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자 윤리 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5시간 넘는 회의에도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두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 5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록 등이 징계 사안인데 추가 소명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소명에 나선 두 사람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지도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지도부에 부담과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자상히 또 제가 서명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 당사자들의 결정 불복 등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교포 일가족이 희생됐습니다. 아이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교환하려고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부부와 3살배기 아이는 숨졌고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워싱턴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모금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조씨 부부와 3살 아이가 무차별 총격에 목숨을 잃었고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치료 중입니다. 이 페이지 작성자는 장례식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씨 가족은 며칠 전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의 옷을 교환하려고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증오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t shouldn't be surprising to anyone that we're seeing that this shooter engaged in anti-Semitic or racist, white supremacist sort of posts in his social media. 또한 총격범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군대에서 강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2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올해가 40년간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최악의 해라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미국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달 G7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미일 상갑 공조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한일 양국.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한 핵 협의 그룹 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이 되고 한미일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형태로 일본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인 긴밀성은 NCG보다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군과 주한 미군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일본까지 참여해 연합훈련이 정례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번 달 말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PSI 고위급 회의 그 계기로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앞서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최초로 승함한 만큼 3국의 대잠수함 훈련 횟수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어제 우리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기업들이 나서서 한일 경제협력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둘째 날인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내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한일 경제 교류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과 첨단 산업 협력 필요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품 소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하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됐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일본 게이단넨과 협의 중이라며 곧 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이 향후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래기금에 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 있으신지. 예, 그 문제는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내일 일본 도쿄에서 게이단넨과 함께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 시찰단이 오는 23일과 24일 현지로 파견됩니다.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3일과 24일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시찰단은 정부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찰 대상은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과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 발표에도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열할 때 방류하고 나서 검열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믿음이 안 가죠. 많이 불안한 거죠. 시민 환경단체와 야당도 시찰이 아닌 검증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찰 후 결과 보고서가 나와도 갈등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민주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빵 셔틀 외교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호중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혼란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저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시찰단이 직접 가 살펴본들 뭘 하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기시다 총리를 면담한 윤호중 의원은 요청 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동의와 자긍심, 국익이 없는 지금의 대일 외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보도를 두고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영문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한일 정상회담이 깨지기 쉬운 화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일 간 구조적인 갈등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양국 화해 분위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CTV도 한일 정상회담 무렵 국내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집중 조명하며 부정적 분위기만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화해 분위기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동참할 가능성까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기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왔는데 告诉世人任何一个国家任何一支军队只要站在历史发展潮流的对立面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 주중 한국 대사관이 중국 관영 매체의 과도한 비방을 문제 삼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다른 나라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대해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따뜻함을 넘어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강릉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서울도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모레는 26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출퇴근길은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영남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8.9도, 대구는 7.9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광주 25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일 회담 결실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회와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대일 외교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들 중에선 고소득 전문직, 그중에서도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 모집, 총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병원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병원을 닫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주말까지 운영했던 병원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진한다는 안내문만 붙어져 있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 주모 씨는 2021년부터 라 대표와 친분을 쌓고 주변 의사와 직원들을 라 대표에게 주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 씨는 슈퍼카 등을 자랑하며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었어요. 웨일체어에서. 피해자들의 법적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 60명은 오늘 라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 씨 등 6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은 주가 조작 일당이 애초에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CFD 계좌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목적이었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성이 큰 계좌를 비대면으로 열어준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었어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소위 레버리지 거래를 한 줄을 몰랐어요.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금 등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40억 원대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전세 사기 주범의 집에서는 거액의 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돈 뭉치가 가득합니다. 돈을 꺼내 세어봤더니 무려 4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에서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일당 중 주범 김모 씨의 금고입니다. 이들은 이곳 대전 가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근 중리동에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주택들을 주로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로 주고 전세금으로 또 건물을 지어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아니 1억 2천 정도 드는데 그걸 해서 은행에서 막 대출 땡기고 해가지고 빌라를 하나 매입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이 나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신축을 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세입자만 52명.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만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혐의로 자금채기자 주범인 김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당 중에 한 명인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 말에 속아 계약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 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는 이웃 간 소음 문제 때문에 옆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병주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곳의 한 빌라에서 40대 초반 남성이 옆집에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도 범행을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이웃을 살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112 신고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소음 때문에 그랬다. 내가 옆집 사람을 저기 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 당사자 간에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조사와 함께 CCTV 분석 등을 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지하실에 설치된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달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당시 근처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한 CCTV에 낚시꾼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찍히면서 용의자가 특정됐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호숫가 주변에서 검은색 차량이 빠져나가자 숲을 사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인근 사람들이 놀란 듯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주변 산으로 번졌습니다. 소화기를 밟고 제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피하라.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31시간 동안 4개 마을에 산림 2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35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군청 직원이 인근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산불 원인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주차된 차량 옆에서 한 낚시꾼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옥천군은 해당 영상을 경찰에 보내 포렌식 분석을 요청했고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40대 낚시꾼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담배는 폈고, 담배 꽁초는 한 사람은 비닐봉지, 한 사람은 캔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럼 불은 어떻게 껐냐? 근데 그 사람들 둘 다 그 부분을 대답을 못해요. 통상적으로 산불은 실화로 추정되더라도 발화자를 잡기 어려운데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낚시꾼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데뷔 13주년을 맞은 그룹 인피니트가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인피니트 컴퍼니는 로고가 담긴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하고 6월 9일 0시 데뷔 13주년 라이브 파티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라이브에는 인피니트 멤버 김성규, 장동우, 남우현, 이정열, L, 이성종까지 6인 완전체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멤버들 또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라이브 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멤버들은 최근 완전체 활동에 대한 뜻을 모아 리더 성규를 필두로 회사도 설립했다고요. 앞서 긴 공백기를 가진 인피니트, 화려한 칼군무와 좋은 노래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지 기대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놀이기구가 무너져 탑승객들이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러시아 서남부 오렌부르크의 한 놀이공원.
공중에 의자를 매달고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작동합니다. 이 회전판이 점점 위로 올라가며 돌아가고 탑승객들은 놀이기구를 즐기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회전판이 굉음을 내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놀이기구가 회전하면서 어린이들을 태운 의자도 그대로 추락했는데요. 이를 본 부모들은 놀라 놀이기구로 달려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2명 등 모두 20명이나 부상을 당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해당 놀이기구는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현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티샷 한 번으로 공을 홀에 넣는 기적에 가까운 샷을 홀인원이라고 하죠. 프로 선수들도 매우 드물게 성공하고 일반인들의 성공 확률은 12,000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홀인원을 성공했을 시 축하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 골프 선수 전인지가 힘차게 티샷한 공이 그린에 떨어진 뒤 4m를 굴러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소연은 데뷔 10여 년 만에 첫 홀인원을 하고는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이처럼 골프에서 홀인원은 프로들도 한번 할까 말까 할 만큼 드문 일. 아마추어에겐 로또 당첨만큼이나 귀한 경험입니다. 이렇다 보니 홀인원 성공 시 축하 만찬이나 기념품 구입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홀인원 보험도 인기입니다. 이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보험금을 자주 신청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번 해먹는 거는 뭐 안 할 텐데 이상하게 또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확인 들어가겠죠. 보험 설계사들은 동반자들만 알기에 보험사가 홀인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험 상품이나 보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설계사 등이 일으키는 보험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연루된 6개 보험사와 보험 전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의인들을 두고 흔히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죠. 이분의 반응 속도를 보면요. 슈퍼히어로란 말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유모차와 함께 차에서 내린 여성. 여성이 아플싸 하고 넘어지는 순간 동시에 누가 밀기라도 한 듯 강풍에 휩쓸려 유모차가 찻길로 돌진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 찰나 벼란간 뛰어든 한 남성이 유모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실직한 트럭 운전사 론 네스맨. 바로 옆 세차장에서 구직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뭐라 할 새도 없이 바로 몸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세차장 CCTV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구직 제안이 들어온다는데 그 정도 보답은 받아도 되겠죠. 턱시도와 드레스, 온갖 아이템으로 치장한 털뭉치들이 총출동합니다. 개판도 이렇게 화려한 개판이 없는데 생각보다 가슴 찡한 사연이 있다고 하네요. 반려견 무도회 보러 가시죠. 턱시도에 보타이, 멋진 리본 장식에 화려한 망토, LED 목걸이까지 한껏 멋을 내고 주인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어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미국 샌디에이고 한 동물센터의 반려견 무도회입니다. 화려한 순간을 뽐내고 있지만 다들 위기의 순간에 구조되거나 버려졌다 입양된 아픈 과거를 가진 친구들이라고요. 새 가족과 함께 비로소 행복을 찾은 유기견들. 오늘의 주인공인 견공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조용하던 작은 마을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실제 배경으로 이곳이 지목됐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요. 오늘은 익숙한 모나리자의 미소 대신 그 배경에 주목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술사학자 실바노 빈체티는 최근 이곳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작은 마을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왼쪽 어깨 너머 보이는 아치형 교량이 라테리나라는 마을에 있는 로미토 다리라는 건데요. 주장의 진위를 떠나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이곳을 관광 코스로 개발할 계획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진실은 다빈치만이 알고 있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뒤 첫 어버이날이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이가 꽂아준 카네이션을 단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꽂아준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참사 200일을 앞두고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는 카네이션 대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이. 유족들은 참사 관련 경찰 책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 앞서 무전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판했습니다. 재판에선 용산서 112 상황실에서 근무한 정현욱 팀장이 증인으로 나서 참사 당일 한 여경이 무전에서 큰 소리로 가용 인력 모두를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사 이후 상황보고서 작성 과정에선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서장 지시로 참사 관련 문건에 교통기동대가 아닌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지원 요청했다고 수정한 사실도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이 모든 형사 책임을 부인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계획입니다. 재판이 한창이던 그 시각, 유족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과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달 먹거리 10개 중 3개는 물가가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세부 품목 중 32개는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잼과 드레싱은 상승률이 30%가 넘었고 치즈, 어묵, 참기름 등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올해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매수를 약속했습니다. 또 논에 콩과 가루쌀 등을 심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며 식량 안보 강화와 스마트 농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차익 결제 거래 계좌의 개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일위 교보증권이 비대면 CFD 계좌의 신규 개설을 중단했고 김익래 회장이 불공정 거래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가 CFD 가입을 중단시켜 CFD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많이 생각나는 달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보내는 과정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요양시설을 전전하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삶과는 달리 죽음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기 어려운 현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남 삼녀 중 넷째인 최승훈 감독은 38년생인 어머니가 지난해 10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12년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땐 책을 읽어드리고 씻기고 먹여드리고 요양시설에서 인격을 무시당하는 노인의 삶을 알고 최 감독은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산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그것이 요양원 생활이다 예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집에서 임종을 맞는 노인은 10명 가운데 2명도 채 안 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64만여 명. 보통 10년 정도 병원과 요양시설에 머물다 임종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치매가 오면 죽음은 더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어머니는 맏딸도 못 알아봤고 코로나19 치료까지 겹쳐 고통 속에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혹시 나랑 우리 집에 가서 콧줄도 빼고 산소도 빼고 좀 계시다 가실까요? 이렇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엄마를 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어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어요. 비극적인 죽음을 피하려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서약서를 써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신금랑 씨는 지난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습니다. 누워서 세월을 보내는 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품위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이거 결정을 못하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현행법은 연명 의료 거부 시 인공호흡기 제거만 허락합니다. 영양 공급과 수액 중단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몇백 일을 더 사시기도 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때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죽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줘. 그러면 죽음도 어렵지 않아.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의료연대는 이번 부분 파업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도 휴진하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이 있는 이달, 그러나 세계 곳곳에선 참혹한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포탄과 총성에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아이들의 참상을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아이들은 트럭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수단 하르툼에서 출발해 이집트 국경으로 이동하는 닷새 동안 안전을 보장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صوت السلاح صوت الدعنة احنا نتحمل السخانة دي يعني من أبسط الأشياء معانا. 지난달 발발한 수단 내전이 심각해지면서 유엔에서는 피란에 나선 사람이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이들은 집 대신 낯선 기류에서 밤을 보내고 캐리어에 엎드려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포탄 소리와 총성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They're still having their heartbeats and sweating when they hear any sound or they're wake up suddenly. Yes, they are very scared. 도움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Before the crisis, we had 610,000 children who were being treated for severe acute malnutrition. So we're very concerned about malnutrition rates and the support of those children with severe acute malnutrition.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에도 강행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아이들이 또 다쳤습니다. Если бы 5 секунд, мы бы были заблокированы тут. И потом пошли волны. Я не знаю, что случилось с дверьми. Я не знаю, психолога над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трашно. 군부 독재 미얀마에서도 최근 민주진영이 운영하는 병원이 폭격을 당해 어린이 환자가 다치는 등 전쟁과 내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따뜻함을 넘어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강릉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서울도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모레는 26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출퇴근길은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까지 영남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6도, 안동은 6.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광주 25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